안녕하십니까.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5월 10일입니다. 날씨가 많이 고약합니다. 뭐 간절기라고 해서 일교차가 심한 건 알고 있었지만 제법 쌀쌀합니다. 옷 입기가 영 고약스럽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 더 잘 챙기시고요. 아프시면 안 됩니다. 요즘은 뭐 감기 걸리면 코로나 때문에 뭐 불안해 살 수가 없겠더라고요. 뭐 백신 맞아도 뭐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많고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인 요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정보의 주제는 전세 집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공급이 없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오르겠죠. 왜 공급이 없는지 그 얘기 해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정확한 부동산 로드맵을 그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곽 대표님하고 시작하기 전에 요거 하나 기사 다 보셨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청담동의 부르넨 청담이라는 그 고급 빌라죠. 뭐 빌라라 통칭되는 그 공동주택인데 219.96제곱미터 약 한 66점 몇 평 정도 되는 면적이 전세가가 역대 최고 금액을 경신했습니다. 보증금이 71억, 5층이 있는 건물인 5층에 있는 호수인데요. 그러니까 평당 한 평당 3.3제곱미터당 보증금이 한 1억 671만 원. 매매가가 아닙니다. 전세가입니다. 기존 전세가 최고가는 2018년 11월에 성수동 일가에 있는 갤러리아 폴에 다들 아시죠? 그 217.38제곱미터가 50억이었는데 물경 21억이 상승된 금액으로 그 계약이 체결됐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곽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1분기가 지났죠. 이제 1분기 지나고 4월 달까지도 전세가 잘 안 빠졌거든요. 예. 매매가 상승폭에 비해서는 전세가가 안정돼 있다고 했었는데 이제 4월 말 지나고 5월 드니까 요즘에 이제 전세가가 또 오른다는 소리들이 다시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작년에 그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3법을 시행을 하면서 전세가가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맞습니다. 작년 연말까지는. 근데 올해 들어서는 또 웬일인지 전세가 안 빠지고 적체되고 또 매매가는 오르는데 전세는 안 오르고 왜 이러나 싶었는데 또 5월 들면서는 지금 시세 통계상으로도 4월 말이 바닥이고 이제 점점 전세가 상승률도 높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원인이 있을 텐데 아무 이유 없이 이렇지는 않을 텐데 왜 그런가 그걸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보니까 뭐 통계라고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니까 이건 뭐 기사에 나와 있는 수치인데요. 임대차보호법 시행되고 작년 7월에 9개월 동안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이 전국적으로 한 20% 올랐고 서울은 한 22.19% 올랐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요거는 이제 KB 월간 주택 가격 동향 시계열 자료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한 것 같긴 합니다. 예. 지금 시세 통계 기관별로 차이가 편차가 많아가지고 너무 크죠. 예. 어디 걸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편차는 있는데 저는 뭐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 쪽이 그래도 86년부터 했으니까 그쪽을 좀 신뢰하는 편인데 KB 통계에 의해서 보니까 전세가 상승폭이 다시 조금씩 커지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은 여러 가지 규제들 때문에 시장 상황이 과거와는 다른 판도들이 나타나는 분야들이 많고요. 그 중에 한 분야가 이 전세 분야입니다.
통상 우리가 매매와 전세가 이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은 전세가 오르면은 매매를 밀어 올리는 그렇죠. 구조이기는 해요. 예. 그래서 통상 전세가 먼저 움직이고 매매가 후행적으로 따라서 움직이는데 예. 이제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포함한 임대차 3법이 시행됐고 또 지금 주택 거래 금액대별로 이 담보대출 규제가 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화학 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매매가가 전세가를 선행하고 또 선도해 버리는 그런 시장 상황으로 바뀌고 있어요. 약간 생소한 개념이시겠죠. 저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리라고 예상은 못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은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이 매매 수요가 이 투자 수요가 별로 없어요. 말하자면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때문에 집을 구입한다는 게 사실 거의 어려워요. 그렇죠. 취득세가 뭐 13%대가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작년 6.17 대책, 7.10 대책 이후에 주택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쪽은 아무래도 실수요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라면은 보통 입주할 수 있는 물건을 그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하든가 구입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뭐 15억 초과에 대해서는 대출 전혀 안 해줘 버리고 9억 초과에 대해서도 20%밖에는 안 해주니까 집값이 뛰니까 실입주하실 분들이 오히려 실입주 물건을 못 하고 그렇죠. 갭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입주하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안 되고 돈이 부족하니까 전세를 끼고 또는 집주인이 사는 집을 전세를 새로 맞춰서 일단 구입을 해놓고 나중에 본인이 이제 여력이 되면 여유가 되면 입주하겠다. 지금 입주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대출 규제로 인해서 입주를 못 하니까 일단 잡아는 놔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면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네. 이제 매수자가 실입주를 하려면은 적어도 전세 만기로부터 6개월 그렇죠. 이전에 등기 이전이 돼야 네.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입주자도 어쩔 수 없이 갭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요즘 보면은 갭 투자가 증가한다 이러는데 이거는 불가피한 거예요. 다른 방법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출 규제에다가 이런 임대차 규제 때문에 그렇죠, 어쩔 수 그렇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세 시장의 패턴을 바꾼 겁니다. 말하자면 과거 같으면은 전세 물건이 있고 매물이 나와 있다. 예, 이러면은 실입주자가 선택을 해서 뭐 매물을 선택을 하면은 매매가가 올라가고 여기에서 그쳤는데 예. 이제는 매매를 선택하면 그 매물이 전세 물건으로 다시 나오는 구조가 된 거예요. 내가 입주를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그 계약갱신 청구권 플러스 대출 규제 예.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매매 거래가 늘어날수록 전세 물건이 쏟아지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면 예를 들면 작년 4, 4분기에 매매 거래가 활발했거든요. 예. 전세가 워낙 뛰니까 실수요자들이 이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갭 투자로 뛰어든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오히려 전세 물건이 쏟아져서 전세가가 안정돼 버리는 이런 구조가 된 거예요. 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매매 건수가 늘어나면 전세가 안정되고 매매 건수가 줄어들면은 오히려 전세 물량이 공급이 안 돼서 전세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냐면은 지금 이제 5월 들면서 뭐 강남권에 여러 가지 분양하는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7월부터는 어쨌든 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시작되고 또 결정적으로는 올해 6월 1일부터 시행하는 양도세 추가 중과세를 앞두고 지금 이제 매물이 급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거든요. 이제는 사고 싶어도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매매 건수가 줄어들 수뿐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분양을 노리는 대기 수요자들이 매매를 선택하지 않고 전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예요. 거기에다가 올해 1, 4분기만 하더라도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5만 2천 세대였어요. 예. 근데 지금 2, 4분기는 한 2만 6천 세대로 줄었거든요. 한 절반 정도로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 입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요. 올해보다는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면 인허가 물량으로 보면 명확히 나와 있는 얘기니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거는 거래가 활발한 시기, 매매 거래가 활발한 시기 이후에는 전세가가 떨어질 수 있다. 그렇죠. 매매 거래가 부족해지면은 전세 물량도 같이 줄어서 전세가가 뛸 수 있는 이런 기형적인 구조로 시장이 적응하면서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순서하고는 반대가 된 거예요. 전세가 먼저 움직여서 매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예. 이제는 매매 거래가 전세가를 결정하는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입주량이 주니까 장기적으로는 전세가가 크게 뛸 수뿐이 없는 이런 구조예요. 결국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전세와 가장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거는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대출의 난이도라든가 또는 대출 금리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이 그 매매 거래에 대한 규제와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는 전세가가 더 인화성이 강하게 오를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에요. 다 눌러 앉아버리고 전세 물건이 얼마 안 나오는 상태가 계속 앞으로 조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사철에 만약에 매매 거래가 준다면은 전세가가 지금 오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막 그 평당 1억을 넘어서는 전세까지도 급등락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조성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4월에 지금 곽 대표님 뭐 얘기하신 걸 충분히 뒷받침할 만한 것들이 뭐냐면 4월에 이제 보통 매매 수급 지수, 전세 수급 지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상이 되면 공급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저 자료 나온 거 보니까 그 전국의 전세 수급 지수는 166.9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146.0, 경기는 수도권은 159.6, 인천은 173.0.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전세 공급이 지금 계속 부족하다는 상태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집권 여당의 정부 기조가 바뀌면 물론 찬성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기조가 바뀌면 뭐 장님 뭐 문고리 잡는 거 좀 너무 늦은 처방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차피 시차라는 게 존재하니까 그죠? 전세도 하다못해 2년 또는 찬스 한번 쓰면 4년을 그 기간 뭐 매매 신축이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 우리 정신 차리고 인허가를 막 규제를 완화해주고 대출 완화해주자 해서 저도 4, 5년 최하 바로 짓는다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 정비 사업에서 물량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2년 실거주 안 하면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또 아주 무시무시한 걸 하다 보니 정비 사업 장에서 물건들이 또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재건축이 지금 활성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은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기여하겠지만은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이주 물량을 촉발시키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재건축 2년 의무 거주를 해야 현금 청산을 안 당하니까 재건축이 활성화될수록 전세난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거를 모든 걸 정상적으로 해결해야지 이렇게 틀어막는 식으로 그때 임시 방편으로 자꾸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은 점점 더 큰 문제를 양산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정상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어찌 됐건 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부동산 시장이 온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고 지금 뭐 이제 무주택자들은 굉장히 단기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뭐 오르고 있느냐 내리고 있느냐 이런 거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한가? 장기적으로 집을 장만할 내가 여건인가 아닌가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여건이 된다면은 그렇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사실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오늘 전셋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란 주제를 이야기 나눴고요. 이 전셋가는 실질 가치를 반영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우리 곽 대표님도 늘 얘기하셨고, 시장의 전문가라는 저희랑 의견을 같이 하는 몇 안 되는 분들도 늘 같은 의견을 주시죠.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흔히 밀어 올린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전세 가격 핵심지에서 전세 가격이 너무 올라서 주변지로 펼쳐 나가서 주변지에 붙어 있던 것들이 전세 가격이 올라니까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첫째 담보대출과 작년 7월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인해서 두 개가 화학적 반응이 난 거죠. 그냥 결부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된 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한 5나 6이 또는 10이 될 정도로 촉매제가 됐던 영향이 뭐냐면, 매매 거래가 많아지면 전세 가격이, 그러니까 거꾸로죠. 아까 말씀 이제까지 패턴은 전세 가격에 의해서 매매 가격이 결정됐다면, 이제는 주택 매매 거래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공급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 두 번째는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 정비 사업이 오세훈 시장이 정비 사업 규제를 푼다고 했는데, 이제 이주 물량이 만약에 많이 발생한다면 그것도 전세 가격도 언제나 문제가 됐었고, 더더군다나 2년 의무 거주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 분양대상 조합원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또 입주를 해야 되고, 이제 막 시작되는 정비사업장 같은 거 또는 철거하는 사업장, 그렇기 때문에 또 의무 입주를 하기 때문에 전세 물량이 없고, 이래저래 가격은 지금 계속 전세 가격은 곽 대표님하고 할 때 18년도 때부터 계속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전세 가격 폭등, 태풍 전야, 폭풍 전야, 매매 가격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시장, 다 현실화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기보다는 굉장히 씁쓸하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왜냐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곽 대표님이나 저나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살아갈 세상이 부동산 시장이고 주택 시장이지 않습니까? 곽 대표님은 걱정 안 하. 자, 오늘 우리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눈 주제는 전셋값이 다시 오르는 이유, 결론입니다. 단기적으로 집값이 비싸냐 싸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현재 구도를 잡아놓은 주택시장 구도로는 전세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고 매매 거래는 줄 수밖에 없으니 전세 가격은 오른다고 결론 내려드렸죠. 그러면 단기간에 가격이 조금 비싸다 싸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보여지고, 중장기적으로 내가 주택을 취득할 것이냐, 자금이 되냐, 목적이 있느냐라는 것만 따져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맞다는 게 결론으로 내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요. 이전에 돈 버는 부동산 늘 이렇게 여러분께 도움되는 정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 또 협찬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비용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좀 지원해 주십시오. 하여튼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알듯 모를 듯 할 것 같은 이 전세시장 또는 주제를 명확하게 과거, 통계, 현재, 미래 예측까지 같이 해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